끝이 보이지 않는 병, 그리고 놓을 수 없는 이름 엄마. 32살, 그녀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었다. 세상을 등진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남겨진 것은 어린 이남 일녀와 감당하기 벅찬 삶뿐이었다. 울어도 소용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그녀의 삶에 허락되지 않았다. 시장 바닥, 새벽 일, 허드레질 손에 잡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렇게 몸을 갈아 넣으며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이 겨우 사람답게 살아갈 나이가 되었을 즈음 이번엔 그녀의 몸이 무너졌다. 자궁암. 또다시 싸워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수술과 항암 치료, 끝없는 고통. 하지만 그녀는 또 버텼다. 애들만 살만해지면. 그 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허리, 무릎, 척추 연이어 이어진 대수술. 수술대 위를 오르내리는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시험 같았다. 이제는 병명조차 없는 열과 식은땀, 이유 없는 통증이 그녀를 괴롭힌다.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는 말뿐. 원인은 없고 고통만 쌓여간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60을 넘긴 작은 아들이 있다. 낮에도 밤에도 전화는 울린다. 열이 너무나. 숨이 답답해. 그 전화가 오는 순간 작은 아들의 하루는 멈춘다. 달려간다. 이유도 묻지 않는다.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려간다. 병원에 모시고 가지만 늘 같은 말만 돌아온다.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없는 사람의 몸이 저렇게 무너질 리 없다. 작은 아들은 안다. 의사는 병을 보지만 자신은 고통을 본다는 것을. 병원비는 끝이 없다. 검사비, 약값, 택시비, 카드 명세서는 점점 무거워진다. 작은 아들의 통장에는 이제 잔고보다 한숨이 먼저 찍힌다. 수입은 없고 나갈 돈만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그러나 오늘의 엄마는 또 아프다. 그래서 그는 또 달려간다. 이제 그는 지쳐있다. 육체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져 간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러나 대답은 늘 하나다. 그래도 엄마는 버릴 수 없다. 어머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다.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작은 아들은 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자신을 낳아주었고 굶기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도 또 무너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그만 적당히 해. 내 인생도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밤마다 열로 괴로워하는 엄마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식은땀으로 젖은 이불을 갈아주어 본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한다. 작은 아들은 오늘도 괴뇌한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고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는 이름. 엄마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는 늘 무너진다. 그리고 오늘도 전화는 울린다. 작은 아들은 한숨을 삼키고 다시 일어난다. 지친 몸을 일으켜 또다시 엄마에게로 향한다. 그게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작은 아들의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검사의 결과는 또 이상 없음일 게 뻔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이렇게 아파 보일까? 왜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밤마다 열에 시달리며 신음할까? 그는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쥐었다. 연락하지 않는 형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형은 왜 한 번도 안 오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같은 자식인데 왜 항상 자신만 여기에 있는 걸까? 같은 엄마를 두고 태어났는데 왜 고통은 늘 자기 몫일까?
형은 잘 산다. 가정도 있고 일도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멀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병원 얘기를 해도 엄마가 또 열이 난다고 해도 형은 늘 같은 말뿐이다.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그 나중은 도대체 언제인가? 작은 아들의 속에서 분노가 조용히 끓어올랐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당신들도 엄마 배 속에서 나왔잖아. 그는 형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더 원망했다. 내가 막내라서, 내가 아직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서 모든 짐을 혼자 떠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래, 형들에게까지 짐을 지우지 말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하자. 하지만 그런 결심 뒤에는 언제나 깊은 허탈이 남는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새벽에 홀로 엄마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는 순간, 그는 또다시 형이 미워진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또 미워진다. 원망과 체념, 분노와 죄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엉킨다. 형, 한 번만이라도 와서 엄마 얼굴 좀 보고 가면 안 돼? 나 혼자서는 너무 버겁다. 그 말은 결국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못한 채 작은 아들의 가슴 속에서만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